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좀 있었던 부분인데 돈에 대한 태도. 자식한테 하시는 얘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되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근데 돈에 대한 태도에서 첫 번째, 이렇게 전체에서 13번째 편지인데 제목이 가난에 굴복하거나 가난에 극복하거나 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가난이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가난이라는 게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가난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까 제가 저자분 소개해드릴 때 가난하셨던 흙수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그 일화들이 나와요. 본인이 처음 기억하시는 개념이 가난이래요. 가난이 자기가 처음 기억하는 딱 어렸을 때 개념이고 문화대혁명 어렸을 때 문화대혁명 시기였었나 봐요.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서 부모님한테서 막 키워지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심지어 막 화장실이 없었대요 집에.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항상 음식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시고 막 이러셨다고 하시면서 해산물이 뭔지 10살이 넘어서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 계셔서 해산물을 본 적이 없는데 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10살 넘어서 처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난을 동력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다른 할 일도 없었고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 그게 자기 여기까지 오게 된 동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가난이 동력이 되는 케이스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동력이 되면 그걸 동력으로 자기를 이끌어 나가면 되지만 양날의 검이라서 이제 위험한 부분, 좌절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이걸 못 벗어나고 좌절을 할까에 대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성공도 해보고 주목도 받아보고 좋은 커뮤니티에서 선순환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그 경험들이 자기를 더 도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컴포트 존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책 말고도 이제 컴포트 존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딴 데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기가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생소한 환경에 나 자신을 막 던져야 되고 기존의 나의 그냥 일상을 훨씬 넘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변화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은 이제 그게 변화된 그 모습이 다시 내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편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언제나 그냥 예전에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는 정말 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30대가 되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생 때는 뭐 취직하려고 하거나 뭐 원하는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좀 적응한 이후에 제가 그 전만큼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30대에 접어들면 다들 노력을 멈추고 그때도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했는데도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만큼 노력을 했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다 그런 컴포트 존에 머무르려는 습성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이 이제 양날의 검, 위험한 방향이 돼서 나를 좌절시키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내가 편해지면 컴포트 존으로 돌아갔구나라는 자각을 가지고 계속 뛰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동력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낭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문제니까 큰 그림을 그려라 막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뭐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막 뭐 투자할 때 막 이런 것들 너무 위험하니 너가 모르는 부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투자해라.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시는데 여기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돈은 두 가지 쓰임새가 있대요. 첫 번째 쉬운 거는 즐기기 위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건 그걸 매개로 더 큰 것을 얻는 거. 근데 이 얘기를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능력 측면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능력과 너의 능력이나 너의 돈을 즐기는 데 쓸 수도 있고 당장. 그게 아니라 그걸 매개로 더 큰 걸 성취하기 위해 쓸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방향으로 쓰는 게 옳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사용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밌는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애플에서 중국의 어떤 스님, 스융신이라는 스님을 초청을 했대요. 그때 이제 막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다가 당시 CEO인 팀 쿡이 질문을 하셨대요, 스님한테. 본인은 경지를 더 높이고 막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요즘에 명상을 하고 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질문을 했더니 그 스님이 일침을 가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일종의 위선일 수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그동안 애플에서 유용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그게 당신의 선행이지 무슨 경지를 높이고 막 선행을 하려는 이런 억지스러운 시도들은 위선일 수 있다. 당신의 선행은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중국의 스님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능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관심이 가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책을 잘 만들어서 많이 알리는 것도 저로서는 이제 선행일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을 한 6개월 전 그때 읽었는데 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때는 또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코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초대 연락 드린 거거든요. 예. 추천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정말 이 스님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태도로 넘어가 보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다 보니까 친구 관계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빠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친구에 관한 얘기도 하고 막 멀리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좋은 친구가 큰 자산이다 하면서 친구를 만나는 이런저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 하시는데 굉장히 저한테 좋았던 구절은 이 부분이에요. 사람을 사귈 때 언제나 진실하고 너그럽게 행동하길 바란다. 손해를 조금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약점들은 눈을 감아주렴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완벽하지가 않으니 그 사람의 사소한 약점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인데도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왔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떤 모습 보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린다든지 어떤 제가 뭐 싫어하는 어떤 모습 보이는 누군가에게 그건 그 사람의 그냥 약점 중 하나일 뿐인데 다른 좋은 점들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별로다라고 판단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사소한 약점 하나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하지 마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랑 엮어서 또 너무 쉽게 사람을 좋아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소인배를 멀리하라라는 편지에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엮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소인배라고 하면 표현은 소인배인데
그냥 속 좁은 사람, 그런 귀여운 소인배가 아니고요. 정말 나쁜 사람, 막 비열하고 이기적인 영악한 나쁜 사람들을 이제 소인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세요. 굉장히 똑똑하대요. 일단 굉장히 똑똑하고 저한테 굉장히 잘한다는 착각이 들게 만든대요. 특히 저한테만 더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근데 사실은 목적은 결국엔 자기 이기심, 이익인데, 제일 무서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악당들, 난 나쁜 놈이야 하는 깡패들, 이런 악당들과는 달리 처음엔 친구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를 배신한다든지 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조심하는 방법,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스스로 탐욕이 없어야 된다. 스스로 탐욕이 있으면 거길 비집고 이런 나쁜 사람들, 소인배들이 들어온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탐욕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당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맥이 통한 얘기 같기도 하고, 정치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들,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 누군가 부추겨서건 뭐건 약간의 다른 욕심을 좀 내보시다 보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하면서 기존의 좋은 뜻이랑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서 탐욕을 스스로에게서 탐욕을 지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벌어진 일, 네. 저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서 네. 탐욕이라는 거, 네. 또 태도라는 거, 네. 거기서 찾는 거네요. 네. 이분은 핑계를 대지 않으세요. 네,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결국에는 답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나쁜 사람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떤 경우엔 제가 소인배는 아니었을까. 제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걸 행동이나 말을 하진 않았을까. 스스로 나쁜 사람들이 조심해도 되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사소한 걸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사소한 걸로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찾으라, 이렇게 또 연결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네요. 좀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탐욕도 없고, 그다음에 스스로 막 너무 서두르는 마음도 없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을 놓치지도 않게 되고 나쁜 사람을 섣불리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된다. 이런 분이 어떻게 철학자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적 그 가난도 경험해 보시고, 또 구글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도 일하시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 스타트업의 그런 초기의 그런 되게 치열함,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보면 다 관찰하신 게 아닌가, 겪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셨겠지만, 그때보다 자식한테 이제 말을 해주려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을 사람이나 상황도 자기 딸이, 당신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아서, 편지를 쓰시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이 더 깊어지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받은 게, 그 되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자녀들이 고생을 안 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은 자수성가를 했는데 그 자수성가를 한 그 동력, 그거를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무조건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규율도 있고 돈인 더 철저히 교육시키고. 근데 결국 결론은 이 후자가 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후자에 속하시는 거죠. 네, 완전 후자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시지만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존경한다라는 그 마음이 전 쉽게 들진 않는데 정말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라면 네. 또 뭐 더 나아가서 이런 뭐 재벌이라면 네. 굉장히 존경하고 네. 배울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중국에, 저희 한국에 이제 소개된 책은 이 책 외에 또 몇 개의 책이 있긴 한데 중국에서는 계속 출간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